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8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서울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은 거의 7% 정도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지금 사실상 주장을 하고 있는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지지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자,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은요, 지지율이 37.9%, 민주당 40.8%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4.0% 지난주 대비 내렸고요. 37.9%입니다. 민주당은 2.3% 내린 40.8%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1.6%만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특성별 변화를 보면요. 서울 38.6에서 31.0으로 7.6%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요. 서울 경우에 오히려 2.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 지지율 인천 경기에서 5.4% 떨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9%만 떨어졌습니다. 연령대별로 봐도요, 윤석열 대통령 20대에서 2.7% 상승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20대에서 11.5%나 떨어졌습니다. 42%에서 30.5로 떨어졌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보합세이면서 또 서울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서 국민의힘은 지지율을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제 김은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에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귀국시켜라,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건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라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왜 자꾸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할까요? 아마 저 여론조사 보고서는 속이 뜨끔했을 겁니다.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한 3, 4선 의원만 돼도 저 정도 사실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계속 주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오늘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공수처가 수사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어요.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4월에 이미 출석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공관장 회의 때.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경우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언론에 외압을 가한 적도 없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서 사퇴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선 잘못된 분석이라는 것이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 김경률, 함은경, 김형동 등 반미운동가 출신이라던가 참여연대 출신이라던가 한국노총 출신들의 얘기를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면 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것인가?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국민의힘 뭐 며칠 전부터 일정 다 올려놓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일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뭐 언론에 따르면은 그 여연 자체 조사에서 90석 내지 95석 지역구 그친다. 그럼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110석 내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하려고 뭐 비대위로 전환한 겁니까? 황교안 체제. 그죠? 그때랑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니 해결사라면서요. 해결사라면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없는 겁니다. 또 어차피 선거가 다가오면은 양측이 최대로 결집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결집을 시작한 상태고 국민의힘은 피크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게 주변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좌파 세력들 끌어들이고 그다들이 하자는 대로 뭐 좌파 구인방 같이 사조직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에 최대 개팔지도 몰라요. 지금 다 친윤들은 싹 다 아웃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 용산 출신 38%만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100번 양보해서 중도정당이라 하더라도 도태우, 장해찬,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양문석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감싸 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선 오히려 이쪽이 더 문제가 많다고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전통적 지지층들이 떨어지면서 산토끼가 다 달아난 것 아닌가. 집토끼가 산토끼가 돼버린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속마음으로는 갈등들을 하는 거잖아요. 투표를 할까 말까. 그러면은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김경률 그리고 김영동에 대해서, 특히 김영동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후보를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미 도태우, 장해찬 교체, 그리고 이종섭, 황상무까지 희생양으로 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봐도 국민의힘 지지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용산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은 내부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최소한 김경률, 김영동 두 사람은 사퇴를 시켜서 일단 집토끼 결집 체제를 엉성하게나마 사후 약방문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총선 마지막 한 보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론조사 업체들과 회의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4월 한 1일 정도에는, 특히 또 사전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1일도 늦습니다. 그렇지만은 4월 1일 정도에는 표심이 다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많이 얘기해봤자 2주, 한 12일, 13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별로 없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질러버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화통하게 가면은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아니, 좌파를 잘랐는데 왜 중도가 떠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도의 대표적인 인사,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중도가 떠나겠죠. 하지만 김경률, 김영동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중도표가 떠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누구 하나 잘리면은 양문석이 자르면 중도표가 도망가겠습니까? 중도표가 도망가는 것 때문에 양문석이를 안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양문석이는 집토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선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치 쉽지 않습니다. 뭐 홍철기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한 20년 정치판에서 떠돌아온 인생 돌이켜보면요. 기본에 충실한 선거가 승리하는 선거입니다. 주변의 얘기에 휘둘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방향을 잡아서 중심을 잡고 집토끼를 안심시키고 그리고 나서
선거 막판에는 산토끼를 불러들이는 전략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토끼를 안심시키는 과정 없이 산토끼만을 쫓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어쩔 수 없습니다. 2번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김경률, 김영동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정리해서 여러분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